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김원희 의원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전남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지역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모 경정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사회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여수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후보자 검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김원희, 신정훈 국회의원과 서동욱 전남도 의회장, 최선국, 신민호 도의원, 의대유치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며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환영하지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병철 김원희 의원은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두 발뿐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민주당 차원의 전남의대 신설 추진의 필요성을 밝히고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목포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18일 목포경찰서 A경정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62살 A씨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수사 기밀을 빼낸 것으로 보고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곧바로 경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18일 공공기관과 사회협력사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 시연회를 갖고 자동 용접 장비를 실제로 산업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사모는 시연회를 거쳐 앞으로 사회협력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인력 수급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를 협력업체에도 보급을 하여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여수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위법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각 지방의회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여수시의회 2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인사청문회 조례안. 여수시 산하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에서 자체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위법이 없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던 실정.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확보한 지방의회. 전남에서는 이미 순천과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9월 22일부터 이제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여수시도 전체 의원 26명인데 26명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의회법 개정안은 집행부가 인선하는 인사의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의장은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어 제도가 잘 활용될지 미지수입니다. 또 인사청문 대상자 가운데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부지사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유일해 이 밖에 지자체 부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자격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다 해도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제를 도입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가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결국은 그 지방의회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민참여제를 도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는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투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그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상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갱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 15년 만에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개최지인 전남 목포에 소속된 선수들의 활약상 장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빙글빙글 돌며 해머를 멀리 내던집니다. 육상 분야에서 해머 던지기를 하고 있는 목포시청 소속 박서진 선수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적은 4회 연속 금메달. 자신이 소속된 개최지 목포에서 열린 104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박서진 선수의 기록은 59.11m. 다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박서진 선수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과 한국 신기록 63.8m를 넘어서는 일. 그동안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기할 때마다 부모님은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저에게 부담이 될까 봐 와서 경기를 못 보시거든요. 근데 그 메달이 확정됐을 때 엄마가 제일 많이 생각났고요. 아빠는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주 개최지인 목포시청 소속 여자 하키팀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목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에 기여한 조은지, 김민정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곳. 8강에서 2대0으로 경남을 넘어선 뒤 4강에서 2대1로 충남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마지막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미 은메달이 확정된 상황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금메달로 보답하고 국제대회에서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103회 우승팀이라서 그런지 104회에 그 목포에서 하는 체전이 더욱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체전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체전 끝나고 또 바로 인도 그 대표팀 그 시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우승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목포시청 소속 선수들.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메달로 선물을 안기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9일 폐막합니다. 전국체전 폐막식은 울림,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19일 오후 5시 반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되고 경기 성적 발표와 종합시상, 공로패 전달에 이어 각 주제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104회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약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폐회 선언과 함께 성화불이 꺼지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해외 동포 선수단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장은 지난 16일 전라남도가 개최한 해외 동포 선수단 환영 행사에서 장학금 100만 원을, 제 독일 선수단도 1,000유로를 전달하고 지역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제 미국 선수단도 볼링과 테니스 유망주에게 각각 100만 원을, 제 필리핀 선수단은 목포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1,800만 원을 기탁했고 제 호주 선수단도 순천 유도 선수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75주기 정부 공식 추념식이 19일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5주기 합동 추념식은 전남도와 고흥군 주관으로 유족, 김용록 전남지사, 정부 인사,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추념식에 앞서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은 18일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와 창작 음악극을 열었습니다.